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론 실적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제일 눈에 띄는 대목은 이제 매출 총이익률이 제조업으로서 있을 수 없는 뭐 엄청난 총이익률을 그죠. 기록을 해가지고 이게 TSMC 정도만 뭐 한 70% 넘거나 아니 제가 말했죠 엔비디아가 한 70% 넘거나 이렇게 되는데 엔비디아 75%죠. TSMC도 거의 60% 되는데 마이크론도 이제 그 정도 됐다는 것은 메모리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을이 아니고 갑이다. 이렇게까지 남겨서도 사실은 이제 고객들이 줄을 섰다는 것을 방증한 거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어쨌든 뭐 D램 3등 기업입니다. 그러면 뭐 그 D램 전체를 보면은 이제 하이닉스가 2등, 그 삼성전자가 1등이고 HBM만 보면은 이제 그 마이크론이 2등, 이제 하이닉스가 1등 기업인데 남은 이제 우리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실적이 갖다가 아주 호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대표님께서는 계속해서 뭐 HBM이라든지 요 디램, 뭐 메모리 이쪽을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을 여쭤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어요? 예, 어제 장마감 이후에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그 하이닉스의 이제 ADR에 대한 공시를 하이닉스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발빠르게 이제 블룸버그가 또 해당 공시를 바탕으로 이제 기사를 작성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블룸버그가 이제 기사 자체가 그렇게 빨리 나왔다는 것은 SK하이닉스가 이제 어제 오후 5시 40분쯤 공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리 이제 써놓고 있다가 공시가 나오면서 이제 확정이 되니까 바로 기사를 릴리스했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기사도 되게 양이 많고 이제 길었습니다. 그 ADR 상장 관련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SK하이닉스 ADR 상장을 가지고 오셨고요. 뭐 보니까는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기사에는 어떠한 부분이 좀 언급이 됐습니까? 예. 일단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벤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ADR을 갖다 언제 상장하고 상장 규모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제 어쨌건 이제 일종 유상증자거든요.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그 기존의 하이닉스 주주들에게는 얼마만큼 희석되는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어제 이제 발표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단 이제 그 발행하는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물량이 ADR 발행 물량이 약 1,800만 주입니다. 그리고 그 했을 때 실제로 이제 그 유상증자 ADR을 통해서 이제 그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우리나라 돈은 한 45조 원 정도, 45조 원 넘죠. 그리고 미국 달러로 환산 290억 달러고 또 이제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재밌기도 하고 우리나라 주주에게도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면은 ADR을 상장했을 때 우리 코스피에 있는 그 하이닉스랑 미국의 ADR과 그 똑같지 않습니다. 1대1이 아니고 10대 1로 상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260만 원, 300만 원으로 간주한다면 300만 원이 된다면은 ADR은 사실 3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좀 아쉬웠다는 것이 무엇이냐? 300만 원을 갖다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순간적으로 너무 이제 움찔할 수도 있는데 미국에 30만 원 정도로 이제 한 주에 상장한다 그러면은 30만 원 그래도 부담이 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SK하이닉스의 이제 이사진들이 이렇게 300만 원이라는 큰 종목을 자랑하니까 이거를 10분의 1이나 이제 50분의 1 액면 분할했으면 좋겠다라는 필요가 있는데 이걸 미국에서는 이제 10분의 1로 이제 ADR 상장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이 정도 10분의 1로 액면 분할했으면 좋겠는데라는 어떤 소망이 생기는데 그런 점에서 아쉽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블룸버그의 보도를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키워드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ADR 과정 그리고 그 사이 주가는 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ADR이 이제 상장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고 뭐 언제 상장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 어제 공시를 보면 이제 일단 상장 자체는 공시 발표를 보면 7월 10일입니다. 엄청 빠르죠. 맞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8월 달을 봤다가 그다음에 지지난주부터 이제 로이터 보도에 따라서 이제 7월 달에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월 10일로 이제 상장을 갖다가 이제 날짜를 갖다가 발표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상장은 7월 10일인데 상장이 필요한 ADR에 필요한 미국 투자가들도 뭔가 이렇게 청약 납입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청약 납입일은 상장보다 늦은 7월 14일입니다. 아니 상장보다 어떻게 청약 납입일이 늦을 수 있지? 라고 의문이 달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어떤 독특하기도 하고 ADR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에 있는 종목을 갖다가 연계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상장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주식 투자자들이 늦게 3거래일 이후에 이제 그 상장 납입에 필요한 자금을 갖다가 제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장 자체는 10일이고 그다음에 청약 납입일은 14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을 먼저 하고 납입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이번엔 독특하게 이제 ADR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ADR 상장으로 인해서 SK하이닉스가
뭐 아마 지금 뭐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는 거는 자금 유입에 대한 게 가장 큰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떻게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자금 유입도 적진 않죠. 뭐 자금 유입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한 45조 원 정도 되니까 자금 유입도 적지 않고 네. 사실은 하이닉스 자체보다는 제가 볼 때 더 큰 요인은 무엇이냐. 자금만 본다면 어디에 있느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넘어가면서 좀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나 현대차처럼 수출 위주의 기업들은 뭐 콧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 중소기업들, 하다못해 SK하이닉스나 아마 현대차에 납품하는 벤더 기업들 입장에서도 아니 너무나도 많은 채산성에서 이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올라가는 것은 되게 힘든 것입니다. 이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부 관계자도 인지하는 바인데 환율을 내리고 싶어도 근본적으로 환율이 올라간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게 3,500억 달러를 투자하라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여서 이 말씀을 길게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290억 달러를 갖고 이제 SK하이닉스가 ADR을 갖다가 자금을 갖다가 달러를 갖다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원달러 환율을 갖다 내리는데 일정 이상 크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이런 점에서 이제 자금도 되게 중요하다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사실 중요한 대목은 결국 이제 오늘 마이크론 주가가 이제 그 엄청나게 이제 시간에 거래해서 뭐 장 초반 15% 급등했다 아까 들으셨는데 결국 마이크론 주가에서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면 마이크론 주가가 올라가면은 SK하이닉스 삼전 주가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냐면 전 세계에서 메모리를 세 곳밖에 생산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까지만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제 하이닉스가 ADR을 갖다가 미국 시장에 입성을 했을 때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가 똑같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었다. 현재 마이크론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마이크론도 여전히 PER이 10배입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PER이 7배 미만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등급으로 대우를 받아야 되니까 하이닉스는 ADR만 갖고도 마이크론 대비에 똑같이 이제 평가를 받으니까 약 50%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마련됐다. 이거는 이제 260만 원, 만약 300만 원 된다 그러면 300만 원에서 50%면 얼마입니까? 150만 원이 훌쩍 넘게 이제 뛰어들 수 있는 점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것만으로도 ADR 상장에 큰 기폭제고 상장해야 될 이유가 마련됐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 지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년에 한 번씩만 9월 달에만 편입과 편출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올해 9월 달에 SK하이닉스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이 될 수는 없고 내년이 지났을 때 9월 달에 됐을 때는 SK하이닉스가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런 관점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지금 ADR 상장만으로도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겠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삭스에 편입되면 내년 9월에 또 한 번 엄청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SK하이닉스가 수급에서 또 한 번의 엄청난 숨통이 트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SK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래서 제가 누누이 이제 SK하이닉스의 ADR이 중요하고 ADR에 그간에 있었던 진행 과정을 갖다 하나하나 이제 보도해 드린 것입니다. 이래서 SK하이닉스 갖다가 삼성전자보다 더 탑픽으로 꽂을 수밖에 없다라는 맥락을 또 배경으로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사실 이렇게 되면은 SK 하이닉스가 이제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도 있었고 주가가 급등할 텐데 저희가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오르면은 그만큼 이제 반기가 이제 뭐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이 포트폴리오를 이제 바꿔야 될 텐데 그 매도량이 더 크게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화요일 날 이제 증시 급락은 이제 두 번째 코너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증시 급락 결국 외국인들 엄청나게 팔아서 생긴 문제인데 외국인이 엄청 팔아서 생긴 것도 사실을 생각해 보시면 올해 내내 외국인들 계속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집요하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반기를 앞두니까 물량 갖다가 집중행정이 있지만 어쨌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팔았다. 왜? 너무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섹터에 대한 리밸런싱이 필요했다. 6개월 반기를 앞두고 사실은 집중이 물량되긴 했지만 그전에도 계속 집요하게 팔았다는 것이죠. 그럼 집요하게 팔았지만 결국 주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집요하게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올랐다. 결국은 외국인들이 팔고자 하는 어떤 매도 세력보다는 우리나라 개인들 또 우리나라 기관들이 그 매수했던 것이 더 컸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올랐다. 이 점을 갖다 본다면 ADR이라는 호재가 사실 맞물려서 사실 오늘 어느 정도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6개월 반기가 이제 코앞에 닥쳤으니까 여전히 이제 매도할 세력도 클 것이고 하지만 6월 달이 끝나간 것을 정점했을 때는 이 반기에 대한 리밸런스도 끝나고
그리고 ADR이라는 상장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올라간다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말씀드린 건 오늘 주가 어떻게 됐냐, 내일 주가 어떻게 됐냐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달, 3개월, 6개월치를 바라본다면 분명히 SK하이닉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제가 이제 주위의 지인들에게도 이런 얘기할 때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아니 오늘 내가 주가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적어도 한 달, 6개월 주가를 봤을 때 분명 올라가니까 사셔도 괜찮다. 300만 원 너무 비싸지 않냐? 비싸지 않다. 라고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